자, 백석은 중요하지. 백석 시인의 본명은 백기행시고, 백석이 아니야, 본명이. 백기행이야, 백기행. 백기행시고, 이분은, 사실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작품들이, 백석 시인의 작품들이 10편이 채 안 돼. 교육과정 안에 있는 걸 다 합쳐봐도 한 열 몇 편 정도 되나? 근데 백석도 작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있다. 공통점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이제 유형화 시킨 걸 우리가 이제 보면 1번에 바로 이렇게 지금 유형 정리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해가지고 이제 먼저 보는데 요거 조금 어지러워서 밑에다 다시 정리 한번 해줄게. 좀 더 깔끔하게 해줄게. 지금 이게 한 7년 전에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아마 지금 새 버전은 밑에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뭐라고 할까 가독성이 좋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옛날에 만들고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자, 일단은 백석 시인은 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보면 돼. 내가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만약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 여부. 자, 이건 이제 뭔 소리야? 화자. 그지? 말하는 사람. 시적 화자인 나의 등장 여부에 따라서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 이래 보면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나와 안 나와 이 소리야. 이게 쉽지? 훑어봤는데 나라는 사람이 없어. 그럴 수 있거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나온다. 자,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자, 이러면 제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적 화자가 성인이냐, 아니면 어린아이냐. 이거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이거 훑어보면 눈치가 벌써 딱 봤을 때 보여.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시적 화자로 내세우는 경우에는 누가 봐도 어린애로 보여.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자면, 만약에 내가 나와. 그럼 다시 두 가지인데, 자, 시적 화자가 성인이냐, 아니면은 시적 화자가 누구야? 어린아이냐. 이제 이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인이면 다시 두 가지야. 자, 성인이면 다시 두 가지인데, 내가 어른으로 나왔을 때, 내가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른이야. 근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 나는 버스를 타고 있는데, 그 버스에 여자 하나가 올라타더란 말이야. 일제강점기잖아. 어린애가 올라타는데,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럼 주인공이 누구야? 내가 아니지. 쟤란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고, 그냥 내가 내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내가 남의 얘기를 한다. 타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뭐냐? 내가 중심 인물이 아닌 경우, 자, 외부적 대상 중심이다. 외부 대상 중심이다. 그래서 외부라는 것은 나의 마음 바깥에. 내가 아니면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 내가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주인공이. 자, 이건 쉽지. 주인공은 내가 아닌 경우, 내가 아닌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공동체적인 연대감, 민족의식,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이해되나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조선민족으로서의 정체성, 공동체성, 민족의식,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다. 대표적인 예가 팔원이라든가 서행시초라든가 이런 시들, 여승, 이런 시들 보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딴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면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의 사연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민족이 겪었던 어떤 일제강점화의 아픔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가족 공동체 붕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담고 있더라 얘기야.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지, 그치? 주인공이 이꼬르 나야. 내가 나 얘기를 해. 그럼 이 경우에는 다시 유형이 두 가지인데 상승적이거나 농사하는 얘기가 나와주면은 이제 이건 항상 뭐가 깔려 있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주인공이잖아. 그럼 이게 되게 씁쓸하고 슬픈 얘기인데 세상과의 거리감, 단절감, 그리고 쓸쓸함, 내지는 외로움, 고립감, 이런 약간 부정 감정들이 주를 이루게 돼 있다 이 얘기야. 자,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냥 세상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고 서글프고 내가 쓸쓸하고 그지? 세상에 어울리지를 못하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상승적이거나 또는 상승적 이미지가 나오거나 상승 이미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면 농사 이야기가 나와. 농사를 내가 직접 지어.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 이거를 극복 또는 자, 극복 또는 이상향을 제시해 준다. 이상향. 야, 글씨 너무 크네. 잠깐만 좀 줄입시다. 뭔가 이상하다 했어. 가만 있어봐. 음.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 모든 시가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야? 다 봤으니까. 다 보자기 다 봤어. 다 보고 유형을 만든 거야, 지금. 이러면은 뭐야?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백석이라 써 있어. 근데 처음 봐. 그러면 요 기준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면, 아, 이거겠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그럼 선생님 왜, 아니, 상승이야. 우리가 보통 상승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얘기가 나오면, 보통 이제 이게 뭐야? 상승적 이미지는 희망, 내지는 의지. 이게 긍정 이미지고, 하강은 뭐라 그랬어? 죽음, 암울함, 쓸쓸함, 이런 거 맞다. 뭐, 이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농사가 왜 이상향입니까? 아, 왜 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데 현실을 극복합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백석 시인은 뭐를 사실은 그리워했냐면, 백석 시인의 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전통적이거나, 이 토속적인, 그러니까 농촌적인 어떤 문화, 먹을 거, 이런 거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실제로. 이 먹을 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인 중에 한 명이 이 백석이란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옛날 옛적에 우리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어떤 먹거리 전통이라든가, 시골 문화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한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면 일본 놈들이 이 식민자본주의를 가지고 오면서 뭐를 시켰어? 도시화, 근대화 시켰지. 야,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놈들은 이제 외구종자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들어본 적이 있냐? 야, 일본이 사실은 우리를 발전시켜 준 거다. 야, 이게 뭐 조선시대에는 이 쌀 수확량도 지금보다 적었고, 일제강점기보다, 어? 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는데, 일본 놈들이 그래도 와가지고 농사도 짓게 해주고, 뭐, 철도도 깔아주고, 도시도 만들어주고 했으니까, 아, 우리를 발전시켜 준 거 아니냐? 아, 이런 외구종자 같은 인간들이 있다고.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반은 맞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 일본 놈들이 철도 깔아서 도시 깐 거 맞아. 그지? 맞잖아. 근데 그게 우리 민족 좋으라고 해준 거야? 말론 그렇게 했겠지. 야, 너네, 이 황국 신민 시켜줄게. 너네도 1등 신민 시켜줄게. 아, 내선일체 가자. 말은 그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일본인하고 조선인이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 이 당시에?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윤봉길, 이봉창 의사 같은 분 봐.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왜 독립운동을 하신 거야? 사실은. 이분은 사실 나라가 망하고 태어나셨다고. 조국은 이분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사실은. 이분이 태어났을 때 조선 나라는 망하고 없어. 근데 이제 이분은 처음에 일본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믿었단 말이야. 너네 일본 신민 시켜줄게. 너네도 똑같이 천황폐하의 이 백성들이다. 똑같은 대우 해줄게. 얘기했단 말이야. 현혹시키려고. 믿었다는 거야. 열심히 일을 했대. 뭐 많이 배우지 못해서 가난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노동 일을 막 했는데, 옆에 일본인 노동자가 있고 나도 있어. 내가 열심히 일했어. 심지어 이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했어. 근데 임금을 딱 받을 때 보니까 절반이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는 조센증이잖아. 무슨 조센증이 말이야. 일본인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으려고 그래. 이런 대우를 너무 당연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 못해갖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싹 바꾸고 조선인이라는 거를 숨기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해봤다 이거야. 일본어는 당연히 잘했을 테니까 어릴 때부터 일본어 배우셨을 테니까 그지? 그랬더니 임금을 똑같이 주더라 이거야. 처음에는 그걸 기뻐했대.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이거 원초부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럼 나는 도대체 왜 조선인이라는 거를 숨기고 살아야 되며 저놈들은 도대체 왜 나를 갖다가 똑같이 대우해준다고 해놓고 실상은 이렇게 다른 대접을 하는 것인가?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누굴 찾아가? 믿고 물어가지고 김구 선생 찾아간단 말이야. 김구 선생도 처음에는 너무 갑자기 찾아오니까 이분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본인의 본명을 얘기 안 하고 이제 가명으로 본인을 얘기하시고 이제 독립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폭탄도 구해주고 뭐 이러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일본 놈들이 도시와 근대화 가지고 왔으니까 백석 시는 간단한 거야. 그 이전으로 가고 싶은 거야. 이해되냐? 그럼 도시화 산업화 있기 전에 뭐였어? 농촌 공동체. 밥 갈아서 먹고 살고. 내가 조그맣게 밭을 일구고 내가 땀 흘려가지고 일하는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어? 돈을 벌 수가 있지. 그만큼 먹고 살잖아. 그지? 정직하잖아.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아, 일본 놈들이 나쁜 건 나쁜 거고. 아, 도시화 산업화 발전해야 돼, 안 해야 돼, 사실. 우리 뭐 지금도 농사만 짓고 있으면 되냐? 농사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만 전 국민이 다 하면 돼? 우리 예전에 일제강점기 전후만 하더라도 조선인의 90% 이상이 내가 뭐라 그랬어? 농민이라 그랬지.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 아니잖아? 우리가 봤을 때는? 일본 놈들하고 싸워서 이길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뭐를 해야 돼? 근대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런데 백석 시인은 뭐야? 100년 전 사람이지. 이 당시 분들에게 우리가 현대의 관점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된다고. 이분들은 생각이 단순할 수도 있는 거야. 왜? 하필이면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해가지고 식민 자본주의를 들여오고 도시화 들여왔다 이거야? 그러면 자본주의랑 도시화가 나쁩니까? 안 나쁘지. 근데 앞에 뭐가 붙으면
이게 접두사로 붙잖아? 열화된다니까? 식민자가 붙는 순간 개판이 돼. 그럼 하필이면은 나쁜 건 아닌데 처음 경험해 본 게 이렇게 경험을 해봤어. 그럼 뭐야? 첫인상이 굉장히 나쁘게 남겠지. 그럼 뭐야? 아, 이거는 흉악한 건가 보다.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왜 이 당시에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어진 독립운동가들도 꽤 많았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일단은 독립운동 뭐가 들어가? 뭐 들어가? 솔직히 돈 들어가지.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김자진 장군이 계신다. 아, 이분이 병사들 모아가지고 일본인들 갖다 습격도 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이 사람들 먹여야 되고 총탄 필요하잖아, 그지? 무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뭐가 있어야지 청산리 대첩을 하지. 안 그냐, 그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거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게 어디야? 공산당 쪽이란 말이야. 결국에는 러시아, 소련 이쪽이란 말이야.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이런 식이니까 자본주의가 잘못되게 삐뚤어지면은 뭐가 돼? 천민자본주의가 되고 여기서 완전히 삐뚤어진 진화를 하면 뭘로 진화한다? 제국주의로 진화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반대가 뭐야? 사회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당시 일본하고 어디야? 소련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장 무슨 생각을 해? 적의 적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침공 아니냐? 그지? 왜냐? 소련이 우리를 침공하지는 않았잖아. 그럼 당장 우리 침략한 놈들이 누구야? 왜 놈들이지? 이 새끼들부터 몰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당장 손은 잡아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또 사상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2026년에서 사회주의가 뭐, 예를 들면 낙원이다, 뭐 이런 얘기 해봐.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 할 거란 말이야. 뭐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미 망했다는 걸 알잖아.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여태까지 고수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중국도 사실은 정치 체제는 공산당인데 경제 체제는 공산당이 아닐 거라 아마. 자본주의 체제로 되어 있지, 그지? 봐봐, 북한 어떻게 돼 있어 지금? 하긴 얘네는 이제 사회주의가 아니고 유사사회주의지. 얘는 주체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사이비잖아 사실상. 그지? 걔네도 보면 처참하게 망가졌잖아. 결국에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사회주의 하면 약간 어떤 인상이 강해? 빨갱이? 똥망한 운영체제? 이거 다 알아, 우리가 지금. 근데 100년 전에는 이거 아니란 말이야, 솔직히. 야, 듣기에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 생각을 해봐. 하층민들일수록 사회주의를 많이 지지했다 그래. 왜? 야, 듣기에 괜찮은 얘기를 하거든, 와가지고. 뭐라 그래? 야, 지금 너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하지? 그거 말이야. 다 저 지주, 계급, 기득권 놈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지들이 틀어지고, 니들을 그지로 만들고, 니들 줄 거를 뺏어서 부자가 된 거라니까? 이 사회주의 하면은 말이야. 다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줄게. 그리고 여기에는 뭐, 돈에 따라가지고 사람이 차등, 이런 거 없어. 다 공평하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줄게. 좋아, 안 좋아? 그냥 듣기에는. 야, 이거 공평하다. 이거 정의롭다. 이거 좋은 거 같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말하자면은 소득 수준이 낮거나 조금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사회주의에 많이 감화됐다고 얘기를 해. 이해되냐? 듣기에는 괜찮거든.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준다 그러거든. 공평하게 해준대. 그럼 우리가 듣기에는 괜찮거든. 그리고 누구나 똑같은 대접을 받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받는 세상. 이러면 왠지 공평한 느낌이 들지. 물론 이게 실현이 안 되겠지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야. 이해되냐? 그냥 글로 많이 감화가 돼.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 뭐야? 아, 이상향이구나. 아, 그냥 농사 얘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상승적 이미지 또는 농사 이런 게 없어. 그럼 뭐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 여기 세상으로부터 느끼는 단절감, 고립감, 외로움, 슬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심화되면서 굉장히 씁쓸하게 끝이 나더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요렇게 들어간다. 심화되면.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지. 아니, 그러면 잠깐만. 성인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제 보겠지. 자, 성인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성인이 아니면 뭐야? 애지 뭐, 애. 그지? 어린아이가 시적화자란 말이야? 자, 이 경우에는 자, 어떤 유형으로 간다? 풍속의 시화라 그래가지고 이 어린 시절에 어떤 동심의 세계, 천진난만한 모습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통적인 부분을 갖다가 추억을 잘 잡아내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과거에 왜냐면 백석 시인도 윤동주에 비해서 내가 기성세대라 했지. 그지? 백석 시인하고 너네가 이제 보통 일제강점기 때 시인들 배우다 보면 동시기에 활동하신 분들은 다 같은 나이로 생각을 하나 봐. 그러니까 정지용, 백석, 윤동주, 이용학, 오장환 다 같은 나이인 줄 알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 윤동주 시인보다 한 열 몇 살이 많아. 이해되냐? 정지용 시인하고 윤동주 시인의 나이 차이가 나랑 니들 정도 된단 말이야. 감이 오냐? 그리고 윤동주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던 게 오장환인데 오장환이 진짜로 사제지간이었어. 내가 얘기했잖아. 정지용 시인의 직속 후계자가 오장환이라니까. 벌써 나이 차이가 확 나지.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백석도 기성세대야. 윤동주에 비하면. 윤동주는 신세대였지. 그러면
백석 시인이 어렸을 때는 뭐야? 옛날 옛적이 되지. 우리로 치면은, 그지? 그래서 과거 전통, 조선의 전통을 갖다가 이거를 시로 표현해가지고 여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현재화된 모습으로 나와. 그때는 그랬지 이거 아니야. 딱 그때 내가 돼 있어. 이해되냐? 현재화돼 있어.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말이야.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시도 어떤 특징 갖고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을 막 떠올려 촥 얘기하다가 현재로 돌아오는 포인트가 있지. 아, 그 시절. 지금 생각해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내 유년의 윗목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용도 시인의 엄마 걱정 이런 식 보면 어릴 때 내가 찬밥처럼 방에 담겨서 금간 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가 날리고 이 바깥에서 엄마가 지친 발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가 안 오시더라 이 얘기야. 아, 그래서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다 이러고 끝나. 그럼 맨 마지막에 어느 시점으로 돌아온 거야? 성인의 관점으로 돌아온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실제로 백석 시인의 시에선 그게 없어. 이게 뭔 소리야?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분기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로 나왔는데 시점하자는 과거를 회상하면 완전히 틀린 거지. 백석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얘기를 하는데 어린애가 나왔어. 어린아이인 내가 얘기를 하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투로 얘기한다? 이건 100% 틀린 선지지. 왜? 회상하는 포인트가 없어. 왜 회상을 해? 회상이 뭐야? 옛날 일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시절에 내가 돼 있는 거야. 약간 느낌으로 치면 어때? 예를 들면 니들이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썼던 일기를 그대로 시로 만들었다 이래 생각하면은 편한 거란 말이야. 이해되냐? 그러면 현재로 돌아오는 얘기가 없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나라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경우는 뭐야? 나라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경우 두 가지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 이제 이런 시들이 수능에나 내신에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물론 유형 안에서 교육과정 안에 나오는 것만 내신에 출제가 되겠지. 왜냐면 오늘 이제 니들이 배우는 시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들 상당수는 교육과정 안에 없어. 이거는 뭐야? 수능에 출제될 수가 있고, 교육과정에 있는 거 어디 출제될 수 있다? 내신에 출제가 될 수 있어. 섞어놨단 말이야, 지금. 이를테면 뒤에 나오는 가부르기의 낙은 요거는 교육과정에 단 한 번도 실린 적이 없다. 그럼 뭔 소리야? 수능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왜? 수능은 나왔던 건 절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 진리거든. 목록 뽑아서 보면 돼, 그냥. 역대 수능 기출 문학작품 목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보면은 뭐야? 내가 목록 보여줄 때 있지? 겹치는 거 있어, 없어? 거의 없단 말이야. 없어. 거의가 아니고 그냥 없어. 김수영의 폭포 빼고는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그거야 김수영이 워낙 레전드인데다가 시가 어려우니 가능한 것이고, 나왔던 게 안 나와.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내가 내신이 아니고 수능을 대비하는데 예전에 나온 모의고사, 예전에 나온 수능을 갖다가 기출작품을 푼다. 이거는 무슨 뜻이 된다? 개삽질이 되지. 절대 안 나오는 작품 모음집을 공부하는 꼬라지란 말이야. 이해되냐? 근데 보통 인강이 개망인 이유는 옛날 수능, 작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만 재탕해서 앵무새 마냥 반복하고 있다고. 불편한 진실이지. 그럼 선생님 거기서 지금 하시는 거는 앞으로 수능에 절대 안 나오는 보증 수표 아닙니까? 얘기하면 아마 댓글멍 하고 있을 거야. 그건 인정이지, 솔직히.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겠다. 뭐 이딴 소리를 해. 내신하고 비교해볼까? 시험 범위가 예를 들면 요 작품에 가물에기에 나.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고 다른 작품만 해. 그러면서 문제 푸는 요령 알려주겠다고 해봐. 그러면 그런 사람 밑에서 배워? 솔직히? 시험 범위 멀쩡하게 있는데? 아니지. 그러면 수능하고 대비를 해봐. 내신보다 100배는 어려운 게 수능이야. 그럼 내신조차 그러할진데 수능의 경우에는 왜 옛날 것만 재탕하는 사람 수업을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냐고. 그건 인생을 조져놓는 지름길인데. 옛날에 나왔던 작품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니들이 혼자 자습할 때 뒤에 설치 잘 나와 있잖아. 그거 보고 혼자 하시는 거야, 혼자. 그걸 왜 강의로 듣고 있어? 그건 혼자 하는 거잖아. 어? 내가 문제 푸는 요령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물론 있어. 없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얘기했지. 내가 이런 거 몇 가지 얘기해 주는데, 소설의 경우에는 공간이라든가 시간에 따라서 서술의 시점이 달라진다든가 이러면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서술자의 시점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예를 들면 배경을 가지고 주제를 나타낸다? 틀렸을 가능성이 높지. 근데 이런 거 다 합쳐봐야 몇 개나 되겠어 이런 요령이 말이야. 앞뒤로 써놓으면 A4용지 한 장은 나오냐 솔직히? 어? 이해돼? 그러면 이거는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거고 내가 작품을 이해하면 문제는 풀려 안 풀려? 풀리지. 내가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문제 풀 요령이 없어서가 아니야. 작품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작품을 찍으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선지를 보고 제발 어색한 거 나와라 나와라 하면서 비벼버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줘 터지지. 이해돼야 뭔 얘기인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매년 수능에는 새로운 게 계속 등록되고 있어.
똑같은 윤동주랑 똑같은 이육사가 아니야. 계속 새로운 게 업데이트 된다고. 예를 들면 이육사의 강 건너간 노래 이 실제 출제됐고 그다음 한 3년 있다가 초가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어. 이게 내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지나가듯이 얘기했지. 이건 이육사 초기 시야. 니들은 나한테 배웠으니 알지. 이육사 초기 시는 감정 절제, 의지 맞아? 대상과의 밀착된 거리감 전혀 아니라 그랬지. 감정의 과잉, 좌절과 절망, 감각적 이미지, 대상과의 거리감, 별 나오면 희망이 아니라 강 건너간 노래 보면은 별 너머에 저 강 건너에 광경이 나오면서 물 먹은 별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별 나오면 뭐라 그랬어? 반짝거리고 좋아 보이지? 아니야. 이거는 뭐야? 막연한 희망이고 현실성이 없는 거기서 그냥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나름 또 비참하게 만드는 거다. 요거 다 정리한단 말이지. 중요한 건 뭐야? 인강에서 설명할 때는 이런 시를 그럼 미리 했어? 안 했지. 또 이전에 뭐 했을까? 후기 시간 했겠지. 왜? 교과서에 나오니까. 예전에 나왔으니까. 폭포. 아, 이게 폭 아니고 절정, 교모, 청포도, 응? 꽃. 니들 다 아는 작품들 있지. 광야. 이런 것만 했겠지. 왜? 지들도 그거밖에 모르니까. 몰라. 나오기 전에 몰라.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게 강 건너간 노래나 초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작품이 존재하는지도 몰라. 이것만 앵무새 마냥 반복한단 말이야. 그럼 나와? 응, 또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이것만 해. 왜? 응? 그게 편하니까.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육사 시인의 작품 몇 편? 36편. 심지어 그렇게 많지도 않아. 윤동주처럼 116편, 박목월 1200편, 서정주 2300편인데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 거 아니냐? 다른 분도 아니고 독립운동가 아니야. 아니 그러면 소위 국어를 전공한다는 인간들이 그럼 이거 다 안 보고 뭐 했어 도대체 뭐 했냐 이거야. 어? 나오기 전에 해줬어야지. 근데 뒷북을 쳐. 딱 나오고 나니까 그 이듬해 이투스에서도 교재 나온 거 보니까 이 시가 맨 앞에 있는 거야. 사기꾼이지 이쯤 되면. 그래 잘났으면 나오기 전에 해줬어야지. 이걸 왜 해주나? 이건 이제 앞으로 안 나올 텐데 이걸 왜 해주냐고.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생각해보면 납득이 되니 안 되니? 납득이 된다니까. 상식선에서. 근데 이 불편한 진실을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느냐? 돈벌이에 방해가 되니까. 누구보다도 편하게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작품 전체를 다 연구해가지고 할 정도면은 진짜 거기에 미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적당히가 안 돼야 돼, 그러면은. 근데 생활을 포기하면 돼, 몇 년 동안은. 근데 그러기 싫은 거잖아. 솔직한 얘기로. 나왔던 것만 계속 하거든? 야, 이 짓 한 10년 해봐라. 교육과정 안에 나오는 시들은 다 줄줄 외워요. 이 시들은 다 외워. 지금도 줄줄 나온단 말이야. 그게 안 되는 게 이상하지. 밥 먹고 10년 넘게 국어만 해봐. 교육과정 안에 있는 건 다 알겠지, 당연히. 몇 편 된다고, 그거. 그럼 그거만 맨날 앵무새처럼 반복을 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석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진짜 팩트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을 때 진짜 경악했던 설명이 뭐냐면은 그냥 서정시의 달인이다. 이 지랄하는 경우도 있어. 아니 미친놈아 서정시가 뭐야? 개인의 마음을 노래하는 시고 서정시는 사실상 대부분의 시가 서정시요. 그러면 그냥 백석을 보고 시의 달인이다. 그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런 설명을 왜 하나 도대체? 차라리 뭐 백석은 시인이다 이래 얘기하지. 여러분 소설가가 아니고 시인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시인 적어두세요. 이런 얘기랑 똑같은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 아, 이거 유치원도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유치원 하면 맨날 생명파, 생명파, 응, 생명파, 이 지랄만 하고 있어. 뭔데, 이게? 문제를 풀 때 애들한테 도움이 되냔 말이야. 전혀 안 돼. 본인도 이게 뭔지 몰라. 그럼 생명파가 뭔데? 안 뒤진 게 생명파냐? 생명이 있으니까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그럼 설명을 해? 서정주가 얘기하는 생명과 유치원의 생명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 지들도 왜? 연구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대로 읽어주니까. 이게 빡대가리가리면 뭐야? 그냥 지만 조져지면 되는데 귀한 애들이 인생을 조져놓고 있단 말이야. 왜? 들으면 알지, 니들도. 빨간 약을 먹으면 알지. 진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애들은 비전문가니까 앞에서 떠들면 그냥 중요한가 보다 하고 듣는단 말이야. 이해되냐? 이러면 문제가 있단 말이지. 백석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지금 내가 아예 교육과정에 나오는 거 나온다고 얘기해. 예를 들면 이거 있지. 나와 나타샤와 흰당당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교육과정 안에. 응? 그럼 이게 내신이면 외부 지문으로 연계해서 해줄 수 있지. 근데 이게 수능 수업이면 이거를 해주는 게 의미가 과연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반성을 해야지. 니들이 아니라 누가 가르치는 인간들이 반성을 해야지. 니들이 한 시간을 공부하면 선생은 몇 시간을 공부해야 돼? 10시간. 니들이 10시간을 공부하면 선생은 몇 시간? 100시간을 공부해야지. 그래야지 선생 자격이 있는 거고. 그지? 지식의 총량이나 실력에 있어가지고 제자랑 스승의 격차는 20배 이상이 나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시의 바운더리가 좀 무등생, 정규 순위권에 드는 학생이 아는 정도의 지식만 알고 있다? 이건 전문가가 아니지. 유사 전문가지, 이거는. 반성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요는 뭐냐. 백석 시인의 시에서 내가 안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알레다. 하나는 뭐냐면 풍경 묘사로 들어가.
놀랍게도 그렇다. 모더니즘이다. 모더니즘, 세련된 느낌이지? 내가 알고 있는 백석이 아닌데? 백석은 약간 시골적이고 전통적이고 막 먹을 거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집신 얘기하고 뭐 할아버지 이 손이 얼마나 큰지 이 곰의 앞발 같은 이 손을 가지고 파리떼 같은 손자들을 뭐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든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것만 썼겠냐고. 당연히 아니지. 이해되냐? 이게 모더니즘이 뭐였어? 별다른 주제가 있어 없어? 별다른 주제 없어. 그냥 풍경 묘사 또는 감각적 이미지를 제시해서 거기서 느껴지는 새로움을 추구한다. 다만 백석이 천재인 이유는 뭐야? 내가 예전에 김광균이나 김기림 수업할 때 너네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서양에서 배워가지고 왔지. 정확하게 서양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어디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동경 유학생들을 통해 김기림이라든가 김광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입해 왔잖아.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했다 그래서 자 이거 어디서 만들어졌다 원산지가 어디야 모더니즘 원산지 어디야 서양이지. 그러면 모더니즘은 원래 자 이거 내가 하도 얘기해서 이제는 다 외웠지. 모더니즘이 뭘 존나 까면서 만들어졌다. 뭐 빠가 까를 만드는 게 문학이라 그랬지. 어려울 게 없다니까. 낭만주의 까면서 만들어진 게 모더니즘이야. 낭만주의 또 뭘 까면서 신본주의 까면서 만들어진 게 낭만주의야. 빠가 까를 만든다 그랬지. 신본주의 신입장. 인간의 감정 어디서 그딴 걸 노래해. 성경 얘기해야지. 지옥 갈래? 이러던 시절이고. 낭만주의는 뭐야? 이제는 근대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성, 철학,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야? 이전에는 신만 얘기했으니까 응 아니야. 이제 인간 얘기할 거야. 응 아니야. 감정 표현할 거야. 여기까지 좋은데. 감정이 변질되니까 뭐만 자꾸 표현을 해. 슬픔만 표현하잖아. 막 울고 맨날. 응? 그리고 주제도 막 겁나 개 무거워지지. 왜? 인간은 찬양하려고 보니까 인간이 만든 철학, 인간이 만든 국가, 인간이 만든 도시화, 산업화, 문명 이런 거를 찬양한단 말이지. 국가 이런 거. 그럼 뭐 어떻게? 주제가 무거워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야 이것도 한 100년 넘게 해봐. 지겨워 안 지겨워? 뇌절하고 앉아있지. 유통기한 갔잖아. 또 이제 맛이 갔잖아. 그래서 모더니즘은 뭐야? 좀 우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야,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해라. 똑같은 거야. 울지 좀 마라. 이 새끼들아, 제발. 야, 그리고 무거운 주제 좀 갖다 버려라. 주제 없이 가면 안 되냐, 좀. 색깔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그럼 서양 놈들은, 봐봐. 아침에 뭐 먹어? 우리가 만약에 풍경을 묘사해. 조선식 풍경 묘사해.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된장국 먹고 밥 먹겠지. 근데 서양 성님들은 뭐 먹어? 된장국 먹냐? 포크 나이프 가지고 뭐 빵 쳐먹겠지. 서양이니까 수프 쳐먹고. 그지? 그럼 그거 묘사하고. 안 그냐? 우리 딱 나가보면은 조선은 뭐 있어? 초가집 딱 있고, 무슨 뭐, 항아리 같은 거 쫙 있고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서양은 그래, 어디? 서양은 어때? 아스팔트 쫙 깔려 있고, 가로등 쫙 있고, 그리고 마을 중간에 뭐 있어, 항상? 교회 있지, 교회. 거기 쫙 가다 보면 뭐 있어? 공동묘지 있잖아, 공동묘지. 여기 묘지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공원처럼 돼 있고, 쓸쓸하게 벤치도 있고 말이야. 이런 거 묘사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왜? 자기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별 특별한 거 없어. 근데 그거를 수입해 오니까 이분들 어떤 오류를 저질러? 이런 거를 써야지 세련되구나. 그래가지고 뭐야? 뾰족한 예배당 꼭대기에서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가 들리고, 뭐, 파란 역등을 단 마차가 지나가면은, 이 원색의, 외국인들이 머물고 있는 베란다가 딸려 있는 2층의 노대에서는 날카롭게 개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 튤립이 피어 있고, 전부 다 외국 이미지 아니야, 그지? 이걸 가지고 모더니즘 하는데, 백석이 왜 천재야? 이거를 뭘로 하고 있어? 조선의 풍경을 가지고 모더니즘을 하더라. 이렇게 쓰는 사람은 이 양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봤을 땐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겠지만 꼬우면 네가 먼저 해라. 뭔 얘기인지 알지? 김서월이 왜 그렇게 훌륭한 시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받아? 우리가 김서월 같은 경우 국민 시인이라고 평가받지. 보통 우리가 외국인 귀화 시험 볼 때 예전에는 김서월, 윤동주가 기본 문제란 말이야. 이거 뭔 소리야?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 근데 웃긴 건 유명한 걸로 유명하지. 김서월 뭐 있어? 진달래꽃이요. 또 뭐 있어? 이제 시험 기간이면 산유화? 이제 왜 시험범위 나오니까. 그럼 그거 말고 이별의 정화? 뭐 그거까지밖에 몰라. 항일투쟁 시인인데. 뒤에 쓴 거 아무것도 몰라. 이해되냐, 뭔 얘기지? 그럴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김성월이 왜 그렇게 칭송받냐면, 남녀상열지사가 이게 이별의 정화 아니야? 이게 원래 우리 한민족의 한맺힌 정서 이런 거 아니야? 이거를 남들보다 최초로 쓴 거야. 꼬우면 네가 먼저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야? 남들이 안 할 때? 남들 다 하는 거 안 했어. 남들은 뭐 했는데? 사회주의 만세, 민족주의 만세 이러면서 시에다 쓰고 있었다고. 이해되냐? 근데 김소월은 그거 안 했단 말이야. 백석도 시대를 앞서갔지. 왜? 모더니즘인데 남들이 서양식 풍경, 고층 빌딩, 찬란한 야경 이런 거 묘사할 때 백석 시인은 뭐야? 오지 항아리에 독이 빛나고 달이 빛나고 집집마다 지붕에 박이 달려 있고 이런 묘사를 한단 말이야.
누가 봐도 조선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일상을 묘사하는 거 아니야. 여기 주제가 따로 있어? 없지. 밤에 그냥 밤하늘 이렇게 보고, 옥상 같은데 이게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이게 밑에 이렇게 봐봐. 그럼 전부 초가 아니면 기와집에다가, 그지? 또 여기 보면 이제 뭐 장승도 서 있고 마을에, 그지? 이런 거 묘사하는 거란 말이야. 이미지즘, 모더니즘이야, 모더니즘. 근데 그걸 전통 이미지로 한단 말이지. 이러니까 천재지. 이해되냐? 남들 안 하는 걸 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풍경 묘사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소재를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도 뭐야? 이상향. 그지? 모두가 어우러지고 화합하는 공동체적, 말하자면 연대가. 대표적인 예가 모닥불 같은 시. 거기 보면은 개이빨, 갓사돈, 내지는 이장어른, 지나가는 어린이, 또는 이 말하자면 이제 박하사돈, 이런 어떤 사람들, 심지어는 뭐야? 지나가던 바둑이까지 다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모닥불을 쬐고 있고, 요런 어떤 모습, 그지? 농기구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요거는 이상향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 이거는 뭐의 연장선이다? 요쪽의 연장선이라고 봐야지. 그럼 백석의 시가 꽤 많은 편이지. 수백 편인데, 이렇게 압축이 되더라. 다시 얘기하면, 시적 화자인 내가 나와, 안 나와? 나와. 나오면, 야, 그러면 성인이야, 아니야? 성인이야. 그러면 이 시는 뭐야? 야, 주인공이 나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랬어? 일제강점화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조선 민족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공동체적인 연대감으로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지? 당시 시대적인 비극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이런 얘기 아니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금광촌 지나갈 때, 웬 창백하게 생긴 여자가 옆에 조그마한 딸내미를 데리고 옥수수를 막 이렇게 팔고 있어. 근데 누가 봐도 얼굴에 핏기가 없고, 막 이 살도 거의 없는 게 되게 불쌍해 보여, 막.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불쌍하니까 가서 옥수수를 일부러 사 먹은 거야, 그 여자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를 그때 한번 만났는데, 내 기억에 남아있는 그 여자의 모습은 어린 딸내미가 투정을 부리니까 얘를 때리면서 가을밤같이 차게 울더라 이거야.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왜 그러면 금강 앞에서 옥수수를 팔면서 어린애를 데리고 있느냐.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돈 벌어오겠다고 집을 나가가지고 10년 동안 소식이 없고. 이러니까 이 당시 조선인들 대부분 농민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빚밖에 안 남아. 일본 놈들이 하도 이 극악스럽게 말이야 소장료 띄어가고 세금 뜯어먹고 이래갖고 도저히 못 살겠어. 이게 어떻게? 둘 중에 하나요. 도망가거나 만주나 이런 데로. 그게 아니면은 아무리 꾸역꾸역 돈을 벌어도 이게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주식, 무슨 뭐 코인, 토토 이런 데 사람들이 미쳐 있잖아. 왜? 정상적인 노력과 근로소득을 가지고는 계층 이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큰 거 한 방에 사람들이 몰입을 한단 말이야. 이게 물론 어리석긴 하지만 과연 이 사람들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가 있겠느냐.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아니 성실하게 열심히 돈 벌고 근로소득을 해가지고 계층 이동도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아니 누가 미쳤다고 주식에 꼬라박고 코인을 하겠어. 물론 난 주식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 당시 농부들도 마찬가지야. 자,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큰 돈 벌 수 있는 일확천금 딱 뭐밖에 없어. 금.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땅을 파. 이 당시에 금광 열풍이 분단 말이야. 씁쓸한 얘기지 왜? 정상적인 근면성실한 노동을 가지고는 가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너 없이 땅만 파고 보는 거야. 왜? 금 나오는 대박 안 나오면 어차피 뒤질 거 좀 빨리 죽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인 거야.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잘 짓고 있던 농사도 때려치우더니 갑자기 콩 키우던 밭에다가 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만 듣고 미친 듯이 땅을 파. 밭을 다 갈아엎어놔. 그럼 농사는 막 이미 망친 거지, 그지? 근데 막 금 찾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야.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남편도 아마 어떻게 됐겠어? 금강을 전전하면서 큰 돈을 벌려고 했겠지. 근데 결국에 현재 시점에서 내가 만났을 때 이 시의 제목이 뭐야? 여승이란 말이야. 스님, 스님. 그러니까 이 내가 과거에 만난 그 여자가 지금 스님들 인사한 것처럼 합장하고 인사를 딱 하는데 야 몸에서는 벌써 뭐야? 스님들이 드시는 나물 냄새가 나. 이 드시는 음식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는 이분이 스님이 된 지가 꽤 오래 됐다는 얘기겠지? 알고 보니까 결국에 남편은 못 만났고 딸내미 하나 있던 거, 거기 시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그럼 얘기는 뭐야? 죽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 여자는 사연을 봐봐. 남편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지. 딸내미 어떻게 됐어? 죽었잖아. 그러면 속세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 힘들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뒤에 보면 뭐라 그래? 산꽁도 서럽게 오른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 귀퉁이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그러니까 스님이 돼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여자의 사연이 참 안타깝고 기구하긴 한데 그럼 어느 한 명의 개인의 비극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지. 이 당시 조선 민족들 다 그랬어. 이게 흔한 얘기는 아니란, 아니, 특별한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이 당시 가족 공동체 붕괴되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딸 뜻대로 안 되고 이래가지고 가족들 다 흩어지고 자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방금 해준 얘기도 시청하자 분명히 있어. 있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 누가 주인공이야? 제목이기도 한. 그 여자 스님이 주인공 아니야. 비구니 스님 그지? 그러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되지. 그럼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공동체적인 연대감이구나. 이게 민족의식이구나. 그리고 내가 나와. 그러면, 야, 상승 이미지 농사 짓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야? 이런 부분들은 뭐야? 외롭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단절감이 느껴지고, 씁쓸하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물론 이제 백석 시인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이미지는 영어 선생님이고, 일단은 잘생겼어. 우리가 이제 한국문학 F4 해가지고 잘생긴 시인들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이 백석, 그 다음에 이제 이마시인, 윤동주, 뭐, 그 다음에 황순원. 잠깐만, 황순원은 시인이 아니잖아. 소나기 쓰신 분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황순원 씨가 원래 그 이상 시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삼사문학파라 그래가지고 이상을 워낙 존경을 해서 그 이상 시인의 계보를 이어받으려고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시인으로 분류는 돼. 근데 그분들이 인물이 하나같이 잘생겼어. 특히 이제 이 백석은 조금 사기 캐릭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남자는 머리빨인데 백석은 아니야. 머리가 백석발이야. 그냥 먼 머리를 해가지고 있어도 잘생겼어.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에 신경을 안 써. 그냥 사진 이래 보면은 구글에 이제 사진 치면 나오거든? 나오는데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이 당시에는 이제 성형이 없던 시절 아니야.